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뭐 공화당에서 이 지위가 흔들릴 것 같았는데 토론회에서 실수를 해도 지지율이 1위로 상당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계 대학생이 트럼프한테 그 무임승차가 아니다라고 안보 지적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드렸는데요. 트럼프가 18일 날 또 TV에 출연해서 우리는 한국을 사실상 공짜로 방어하고 있다. 28,000명의 미군을 한국에 두고 있으며 한국은 불을 축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방위를 전적으로 미군이 책임지고 있고 한국은 아무런 부담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했어요. 물론 지금 한국은 9,800억을 미군에게 매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것이 40% 되죠. 근데 트럼프는 그거하고 빗대어 가지고 한국산 TV를 거론했습니다. 자기가 TV를 얼마 전에 트럼프는 부동산 업자니까 아마 새 건물을 지어가 거기 TV를 넣으려고 한 것 같아요. 4,000대 주문하니까 그게 전부 한국에서 왔다. 그래서 나 한국 TV를 사고 싶지 않고 미국 TV를 사고 싶다 이랬는데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미국에 TV를 만드는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었는지 이 TV를 미국산 TV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TV를 만드는 회사가 없다라는 사실과 그것이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과 한국이 안보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우리가 돈을 얼마 낸다라는 부분은 여기에서 크게 강조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돈을 낸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미군에게 다 내는 것도 아니고 그 미군들 월급은 미국이 주고 그 돈 중에 절반이 안 되는 일부분을 우리가 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는 미국을 잡아둬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이냐 한국이냐 택해라. 너 요즘 중국에 기울고 있더라고. 기분이 나쁘고 미국이 중심으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드는 경제 블록인 자유무역 경제 블록인 TPP에는 한국은 가입하지 않고 중국이 추진하는 AIIB나 또 중국이 하고 있는 RCEP는 그런 들어가려고 그러고 들어갔고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주장하는 부분이 이번 미국 대선에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한국을 바라보게 하는 시각을 점점 나쁜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근데 내부에서요 반미가 판을 치고 있고 이번에 KFX 사업도요 미국 책임론으로 전가하려다가 미국이 다 공개해버린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 미국하고 관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세금도 세일 해가지고 세계는 지금 반값 법인세 전쟁이다 뭐 이러는데요. 좀 오버한 거고 아일랜드가 IT 기업에 한해서 6.25%의 법인세를 받겠다. 그래서 20%대를 받아온 유럽 각국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도 법인세 인하냐 인상이냐 논란이 심한데요. 저는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얼마인 줄 아닙니까? 즉 면세나 감세를 받는 걸 빼고 실제로 내는 법인세율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22%입니다. 근데 실효 법인세율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지금은 15.98%입니다. 16%가 안 돼요. 해마다 낮아지고요. 근데 실효세율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낮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잘 나가는 대기업일수록 법인세를 면세나 감세, 뭐 R&D 요원이니 뭐 R&D 개발비니 이런 쪽으로 쓰기 때문에 그 돈을 다 면세 감세를 받아서 법인세를 작게 냅니다. 그래서 돈을 산더미처럼 뭐 연간 주주한테 배당하고 뭐 은행에 이자 갖고 다 쓰고 남아서 적립하는 돈을 한국의 5대 기업이 무슨 300억 이상을 축적해 놓고 있다. 10대 기업이 뭐 500억 이상을 축적해 놓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런 회사들에게 실효 법인세율을 이렇게 낮게 가도록 언론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도 안 보세요. 세계가 반값 법인세. 아일랜드만 지금 6.25%를 IT 기업에 한해서 받는다. 그럼 법인세를요, 낮춰준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소득세를 갖다가 부자, 초부자, 1% 안에 들어가는 초부자들한테는 소득세를 굉장히 많이 때려갖고 법인세 낮춰준 만큼은 소득세에서 또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별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인세가 올해 20%로 인하했다. 뭐 스페인 28%다.
영국이 지금 20%를 올해 인하했고 일본은 32%에서 20%대로 인하하겠다. 미국은 지금 35%입니다. 법인세가. 자, 이런 나라에서 저는 한국의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인상한다든지 인하한다는 걸 반대하고요. 잘 나가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산에 유보금으로 축적하고 있는 회사에는 법인세를 많이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허덕허덕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에는 이 법인세를 낮추고 받고, 뭐 게임이니 뭐니 개발해가지고 IT 기업들 중에 막 돈 엄청 막 썰어 담는 회사들, 그런 데는 법인세를 많이 받아야죠. 그래서 회사별로 법인세 적용을 이 수익률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는 필요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언론이 나서갖고요. 그걸 방해해요. 왜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언론에 광고를 누가 내겠습니까? 잘 나가는 대기업들이 대부분의 광고를 다 하기 때문에 언론이 법인세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황장수는 확실히 좌파다. 황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냐? 경제적으로는 완전 확고한 소신을 가진 좌파더라. 소신을 가진 좌파가 아니라요. 아니, 벌어서 남는 게 거의 없는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에게는 법인세를 낮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제일 못는 대기업에는 법인세를 많이 받아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금의 본질이 그거 아닙니까? 그게 세금의 본질이 아니라면 누진세고 뭐고 없이요. 정부 일률적으로 뭐 소득의 5%에가 세금 받든지 말든지 하고 치워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담배 많이 피는 사람한테는 담배세를 사실상 올려놓고 엄청나게 올린 거 아닙니까? 한 갑당 2,000원씩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세금을 더 낮춰주려고 합니까? 실효세율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죠. 한국의 법인세 22%도 아닙니다. 15.98%입니다. 대기업은 더 작게 하고요. 중소기업이 더 많이 됩니다. 평균이 15.98%라. 진실이 왜곡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7%를 포기하고 성장률이 6.9%라는 것을 3분기 성장률입니다. 인정했습니다. 중국은요, 성장률이 얼마든지 관계없이 여태까지는 무조건 7%라 했습니다. 7% 이상이다. 그런데 이번에 3분기를 6.9%라 했으면 0.1% 차인데요. 실제로는 6.9%가 아니라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 와 있는데 그래도 7%라고 주장하면 남들이 좀 웃을 거니까 정부가 나서서 6.9%로 0.1% 낮춰서 조정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중국 정부가 조금 있으면 제가 조금 있으면이라고 이렇게 경상도식 발음을 한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조금 있으면 돈을 엄청 풀 겁니다. 부양을 하려고요. 중국은 그냥 딴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뭐 별로 의미도 없어요. 공산당 지도부가 결정해서 찍으라고 하면 돈 찍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찍어내서 풀 건데 기업이 가진 부채가 GDP 대비 160%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중국 기업들은 다 빚더미에 올라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시절에 투자하는 방식을 잘 안 나가게 되면 줄여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투자를 해왔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는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뉴노멀이다. 즉 새로운 기준의 시대다. 그래서 과거처럼 성장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고용률을 유지하게 되면, 고용이 늘게 되면 성장률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잘 바꾸는 거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국은 통계를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중국은 머지않아서 추락해 간다. 그 추락에 한국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의 위기에 대응해야 된다는데 지금 중국 정부도 7%에서 0.1% 낮춰서 6.9%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는 7%라고 우기면서 경제는 그 모양이니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어려운 것인 것처럼 하면서 이거는 충분히 고용을 늘려서 감당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 중에요. 상당수가 정부하고 관계 있는 한마디로 민간 기업이 아니죠. 이런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무한정의 돈을 긁어내서 부채를 내고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이제 이게 무너지게 되면 중국의 위기가 세계 경제에 아마 내관이 돼갖고 터질 겁니다. 이거는 중국 정부가 해결할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끝일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관련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각종 펀드나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이제 이 부실 좀비 기업에 대해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은행들이 정신이 나갔는지, 안 그러면 뭐 뇌물을 받았는지, 안 그러면 정치적 압력을 받았는지, 이자도 못 낼 부실 기업에 수천억씩 신용 대출을 해줬다는 겁니다. 상반기에 부실 대출이 21조랍니다. 부실 알고도 빌려준답니다. 그런데 자구 노력을 열심히 하는 기업에는 빌려주기는커녕 해소를 합니다. 그래서 총선이 끝난 다음에 좀비 기업을 정리하겠다라는 얼마 전에 보도가 있었는데요. 총선 끝나고 좀비 기업 꼭 정리해야 됩니까? 지금 금융권이요. 제가 왜 한국의 금융이 안 된다. 뭐 대통령께서도 금융개혁 이야기를 하지만은 한국 금융이 안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한국도 중국보다는 좀 많이 낫지만 금융이 불투명한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은행에요. 일반 사람이 가게 되면 신용 등급이 다 있습니다. 내가 신용이 불량하면 돈을 빌릴 수가 없고 이자도 많이 내야 됩니다. 빌려도. 근데 기업도 다 등급이 보통 일반인들보다 기업이 더 등급이 정확할 건데요. 그런 좀비 기업들의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무슨 생각으로 빌려줄까요? 자, 떼이고 나면 뭡니까? 정부에서 다 어차피 손실 처리하고 않는다. 그런 생각으로 하고 나는 빌려준 대가로 챙기는 게 있으니까 관련 없다라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위에서 누가 쑤셔서 빌려줬다라고 핑계 대면 된다는 겁니까? 이래갖고요, 연예인이 민간인들 돈에 이자 다 이렇게 예대 마진 챙겨 먹고 기업들한테 이렇게 돈 받고 또 돈 빌려줍니까? 이런 부실 좀비 기업 정리하기 이전에요, 대출과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금융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